의사구 건강클리닉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척추 협착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지난 3년 동안 36%가 늘어났고요. 또 월별 환자 현황을 보니 여름철에 내원하는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증상과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윤상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먼저 어떤 질환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뇌에서부터 시작되어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다발은 척추 가운데 관 모양의 속이 빈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원인에서건 이런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어서 신경과 신경 주위의 혈관을 압박해서 허리의 통증, 다리의 통증, 보행장애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척추관 협착증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퇴행성 변화로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에서부터 먼저 오게 됩니다. 보통 30세 이후부터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추간판이 약해지고 척추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척추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인대와 척추 관절이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621국에 9490번 혹은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잘 나타나는 연령대가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빈도는 약 10% 정도이고 보통 50대 이후에서 연령에서 발생하는 허리 및 다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장년층에서도 특히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는 생활 습관이나 주부나 직장인들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져서 40대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척추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이제 젊어서도 발병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척추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을 둔다면 몇 가지만?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직업적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되는 분들이시라든지 혹은 앉아 계실 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혹은 누워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많이 누워 계신다든지 혹은 소파 위에서 누워 계시는 자세들이 특히 나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파와 붙어서 퇴근하시면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니 그 자세가 지금 척추에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본적으로 척추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 요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자형의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파 위에 눕게 되면 척추가 둥그런 형태로 굽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굽어진 형태들이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으셨죠? 텔레비전 시청하실 때도 소파에서 바르게 앉아서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척추관 협착증 그럼 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예, 보통 처음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허리 아래 골반 부위에 무딘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를 나이에 따른 노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증상이 점차 진행하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생기는데 쉴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걸을 때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통증은 주로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차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걷다가 보면 통증이 발생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쪼그려 앉게 되면 증상이 빨리 없어지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차 짧아지고 일상적인 활동이 지장을 받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면 병원을 보통 찾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비가 오거나 추우면 더 심해지고 걸어다니면 악화됩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안정을 취하게 되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다른 질환과 좀 구분할 수 있는 내가 이게 지금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런 질환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우선 척추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가장 큰 질환은 혈관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경우에도 걸을 때 하지 통증이 발생하지만 쪼그려 앉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발등의 맥박이 잘 안 만져진다거나 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혈관 기능의 장애라면은
발등의 맥박이 잘 안 만져진다거나 발이 차가워진다는 거죠. 예, 그런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증상이 없다는 거고요. 비슷하게 발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는 증상들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런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이상을 보여도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만졌을 때 차갑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저희들이 보통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의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 다리를 네. 들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방사통을 보이고 보통은 편측성으로 한쪽 다리에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구분해야 할 병은 고관절 질환인데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골반 통증과 함께 체중을 실어서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착증과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에서 고관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고관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병행하여야 서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내원하면은요, 병원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은 어떻게 내리시는지요? 우선 환자 면담을 통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먼저 보고 나서 신경학적 검사와 문진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된다면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 있는데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 보통 저희들이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검사에서 척추 정렬이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퇴행성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등의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이 여러 부위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병변을 찾기 위해 추가적으로 신경 근전도 검사라든지 신경 차단술과 같은 여러 가지 시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구사구 클리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윤상호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621국에 9490번이나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문자로 문의 주셔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클리닉 퀴즈를 제가 한 번밖에 안 알려들어서요.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천천히 한 번 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OX 문제 준비하셨죠? 예, 오늘은 OX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 척추관 협착증은 진단을 받으면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에 대한 네. OX 퀴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 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 충분히 맞춰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O와 X 중에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한 분께 저희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949 함께하고 계십니다. 949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윤상호 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가능하죠? 예, 당연히 치료는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대답은 아까 질문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하여 급성 통증이 발생한 경우는 안정을 취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가하며 진통제나 소염제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눌리고 있는 척추신경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주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신과 육체적인 면 모두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증상이 완화되면 보행과 운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척추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를 추가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적절한 운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술이나 담배, 카페인 등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이 통증이 심하거나 근력 저하 등의 신경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명백히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 때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할까요? 예, 우선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궁극적인 치료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물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막힌 수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건데 수도배관이 녹슬고 부식되어서 좁아져 있는데 배관을 새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구멍을 넓힐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급하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의 보존적 치료와 준비를 거친 뒤에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늦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다면 수술을 꼭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척추관 협착증이 고령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나이 때문에 수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나이 자체는 수술적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네. 나이를 통해서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내과적으로 건강하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수술 방법을 살펴드리기 전에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8072 애청자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58세의 남자분이신데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상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58세 된 사람인데요. 예. 직업은 부산 서울 장거리 화물 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12년도에 제가 수영에 있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작년서부터 조금씩 가끔 한 번씩 옛날에 수술 받기 전에 아팠던 그 부분이 통증이 한 번씩 와가지고. 예, 다리 부분에 같은 통증이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엉덩이 부분에요. 예. 통증의 빈도나 강도는 어떻게 이전하고 비슷하신가요? 아니요, 예전보다는 좀 약한데. 예.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예전보다는 약한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오고. 예. 다리가 수술 받고 나서 좀 감각이 조금 많이 무뎌졌거든요. 예. 이렇게 꼬지 붓고 그래도 그렇게 아픈 느낌도 별로 못 받고 그래 생활하는 데는 이상 없었는데. 예. 장거리 화물차를 장시간 운행하다 보니까는 부산에서 지금 출발해서 가면은 6시간이나 8시간 동안을 차 안에서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게 다리가 한 번씩 아파지고. 예, 기본적으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저희들이 말하는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재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스크 수술을 할 때 추간판을 완벽하게 제거는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디스크들이 퇴행성 변화를 거치게 되면서 재발을 할 수는 있는데 환자분의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재발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선은 증상이 많이 심해지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자세나 이런 자세들은 허리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전보다 증상이 많이 심해지시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는 과정에서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되는 시점에서 휴게소에 들리셔서 다시 한번 자세를 교정을 하시고 쉬신 다음에 운전을 하시게 되면 그런 증상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다리가 수술 후에 생겼던 다리 감각이 무딘 증상들은 이전에 수술 받으시기 전에 디스크 탈출증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수술할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내가 감각이 좀 둔하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이 죽어서 그랬을 겁니다. 예. 근데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 원상복귀 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는데 감각이 무딘 거는 그런데 너무 차에 앉아 있을 때 자세도 그래서 나름대로 바른 자세를 하고 운전을 하는데. 예. 바른 자세를 허리를 좀 등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니은자로 딱 붙여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가끔 한 번씩 아프고 그래서 겁이 나서 전화 한번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전화 한번 드립니다. 우선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오래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아마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친절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예, 우선 수술은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좁아진 신경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단순 감압술을 통해서 두꺼워진 관절과 인대를 제거하기만 해도 충분히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협착 이외에도 뼈가 흔들리는 척추 불안정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불안정증이 심해져서 뼈가 앞으로 밀리는 전방 전이로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증상이 심해진 이후에야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불안정증과 전방 전이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서 추간판을 모두 제거하고 뒤에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융합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변부의 퇴행성 질환이 더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는 최근 연성 고정술인 인대성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수술을 한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우선 수술을 하신 후에는 나사목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안정을 취하시면 되고 네. 그 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나사못으로 고정한 경우는 이 시간뼈가 붙을 때까지 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네.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가능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꼭 하셔야 한다면 단순 감압술의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이후, 나사목 고정의 경우에는 5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아예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회복에는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828 애청자께서요. 60세 남성이고요. 걷기 시작해서 10분 정도 되면은 오른쪽 무릎에 감각이 없고 오른쪽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협착증, 전방 전위증, 말이 못한 것 같은데요. 같이 앓고 있다면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을까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환자분께서 진단을 받아보신 것 같고요. 네. 예, 협착증도 있으시고 전방전이,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까지 같이 척추.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걷기 시작해서 10분 정도가 되면 증상이 시작되시는 걸로 봤을 때는 협착증의 정도가 심하시고 특히 오른쪽으로 편향성을 가지는 걸로 봤을 때는 협착증 이외에 디스크와 같은 질환들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외에 협착증도 저희들이 신경관 중추 부분에 있는 중간계 신경관 협착증과 신경이 나가는 신경공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한 번 더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분처럼 예를 들어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오시자마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될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9033 애청자께서도요.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뭡니까 한 1년 전인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서 예. 6번, 5번이 협착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럴 때는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예. 한 6개월 전부터 예. 한 좀 이래 조금 걸으면은 이 다리 저림이 예. 이 왼쪽으로 왔다가 예. 또 오른쪽으로 왔다가 예. 이게 자주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 다리 그래서 저리시는 거는 얼마나 걸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가요? 이게 걸으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조금 걸으면 그런 증세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쉬셔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참고 걸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이래 좀 심하다 싶어 저림이 많이 올 때는 좀 이래 앉았다가 잠시 앉았다가 하면은 또 괜찮았다가요. 예, 지금 예. 지금은 조금 이래 걷는 것도 그렇지만 좀 서 있는 것도 조금 힘들 정도로 이렇게 좀 저림이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혹시 척추와 관련해서 약물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지만 네. 환자분 정도의 증상이라면 우선은 네. 정확한 진단 이후에 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약물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비수술적 치료도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환자분 정도의 통증을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 조절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 분 상담하시는 분하고도 저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예. 운전할 때는 저는 그런 정세는 없는데 저리고 하는 정세는 없는데 걸을 때만 예. 그런 정세가 좀 심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좀 작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이게 보면 딱 그 협착증의 증상이 특히 움직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해답 잘 얻으셨습니까?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윤상호 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내주시고요. 정답과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죠.
예, 오늘 클리닉 퀴즈는 척추관 협착증은 진단을 받으면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입니다. 네, 이 말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아까 다른 전화 상담을 하신 환자분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보고 네. 이후에도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예, 오늘 퀴즈 정답자는 7713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정의 기념품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다면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 및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앞서서 들으셨던 의심 증상이 관찰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네. 그 이후에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여러 가지로 상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사구 건강클리닉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윤상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개만 끄덕이고 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45분 1초 지나고 있네요. 계속해서 교통안전의 길잡이 45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갑니다. 서륜나 리포터 전해주세요.